반갑습니다.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.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집을 양도를 할 때는 양도세를 2주택일 경우에는 20% 중과세율 추가, 그리고 3주택부터는 30%의 일반 세율에다가 보태서 세금을 매겼습니다. 한마디로 10개의 열매를 땄다라고 하면 그 중에 30% 중과가 되면서 최고 세율인 경우에는 거의 8개 이상을 정부가 그 열매를 가져가고 2개를 그 나무의 주인이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런 게 중과였습니다. 양도세 중과제도. 그러면 그 전에 중과가 되기 그 이전에는 적당히 어느 정도 나무에 10개의 열매가 열렸다 하면 한 5개 정도, 49점 한 몇 프로 정도, 5개 정도는 정부가 가져가고 5개는 나무 주인이 가져오고 그 정도는 이때까지는 그래 왔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8개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는 그게 양도세 중과 제도인데요. 5월 9일자로 그동안 유예를 해주던 게 이제 끝을 내겠다라고 온갖 신문에 지금 그냥 한마디로 공부를 솔솔솔솔 떼고 있습니다. 아직 5월달은 멀었지만 저 위쪽 지방의 조정 대상 지역 안에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적용되는 그런 곳들은 그 처리를 다 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 5월 9일까지 양도 계약서를 쓴 것까지는 중과 유예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약서 쓴 거는 잔금 기준이 아니고 계약서 쓴 날짜 기준으로 중과를 하겠다. 그러니까 팔 거를 빨리빨리 팔아라.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양도세 중과 이꼴 조정 대상 지역 일대 양도할 때만 적용된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.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든요. 근데 하루에 한두 통 정도의 전화로 문의를 주시는 분이 소장님, 해운대에 있는 우리 집 제가 그 말고 다른 데도 집이 한 2채 더 있는데요. 세금이 80 몇 프로 냅니까? 이런 질문 전화가 옵니다. 부산은 아직 해당이 없습니다. 부산이 지금부터 막 열심히 집값이 올라가서 서울 못지않게 위쪽 지방 못지않게 막 과열이 돼가 집값이 올랐다 이러면 당연히 또 묻겠죠. 그때는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. 근데 10개 열매가 열렸는데 그중에 8개를 정부가 따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. 왜 그거를 유예를 없애기로 했냐라고 하면 여기 정부의 견해를 좀 읽을 수 있습니다. 중과 유예는 5월 9일 날 이미 끝내기로 해놨는데 왜 막 지금 설왕설래 자꾸 말들이 오고 가느냐. 중과 그 유예된 혜택을 누리는 거는 다주택자가 비정상적으로 누린 불공정한 혜택이었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맞습니까? 농사를 지은 그 농부가 열매 10개 중에 2개 가져가고 8개는 정부가 가져가는 게 정상이란 얘기죠. 이게 맞습니까? 집 2채, 3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. 그러니까 강남에 100억짜리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한 채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가졌기 때문에 중과 안 되고 양도세가 12억까지는 비과세 되고 그 이상에는 이제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그동안 최대 80%까지 해주면서 나머지에 대해서 80% 세율이 아니라 45%겠죠. 최대 지방세 제외하고 요 정도로만 내는 거는 정상이고 지방에 부산이나 뭐 저 거제도나 어디 뭐 막 이런데 집값 통통 다 털어봤자 뭐 5천만 원 아니면 1억 부산에 뭐 낑 나가봤자 뭐 한 7, 8억 한 10억 되는 집 한 대여섯 채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. 다 합해봤자 강남에 100억짜리 집 가진 사람이 화장실 한 칸 값도 안 되겠는데 그거 가졌다 해서 양도 차익 난 거는 80 몇 프로. 그러니까 45% 플러스 중과세율 30%. 요것만 해도 75%죠. 그 다음에 지방세 요 붙죠. 4.5%. 8 다하면 79.5%네요. 그죠? 그 다음에 집이 큰 거 들고 계신 분은 이보다 또 더 붙겠죠. 농특세가 붙으니까. 이런 거는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불공정한 혜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10개 중에 8개는 정부가 가져와야 된다.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정말로 이해가 불가고요. 제가 뭐 집값이 그다지 많이 안 나가는 부산에 살고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.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이고 그래 뭐 한 채라도 금액 상관없이 똘똘한 거 한 채라고 혜택 주면 너무 땡큐합니다. 뭐 이럴지는 모르겠어요. 부산에 살고 있는 저는 그거 자체가 불만입니다. 사실은.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려가면
일단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쓴 경우까지는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부칙을 바꿔서라도 특례 조항을 넣어서 혜택을 주겠다. 뭐 이런 지금 조항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있느냐. 예를 들어 서울에 5월 9일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. 매물을 들어 팔 분이 나올란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요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지금 중과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부동산이 지금 그 민주당 정부 들어서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빨리 중과 유예를 없애고 확 그냥 10개 중에 8개를 빼들도록 딱 해놔놓으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이라는 그 가정하에 지금 이 세금 정책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부동산 정책 중에 상수, 중수, 뭐 하수가 있다라고 하면 제일 하수 정책이 세금 정책이라고 들었습니다. 수요와 공급을 좀 먼 그림을 가지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공급을 하고 수요를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그걸 맞춰가면서 그게 가장 상수의 정책인데 수요 공급은 내가 모르겠고 뭐 내 짧은 임기 5년 안에 그거 다 땅 사고 어찌 하려면 성과 내기도 힘들어. 그러니까 우선 뽑아 쓰기 좋은 카드 그냥 세금 정책을 건드리는 게 지금 정부들인 거죠. 여기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. 그동안 한번 보시면요. 정부별 서울 아파트값 이제 누적 상승률 서울이 이제 가장 그동안 많이 간 그거기 때문에 사례를 서울 쪽을 가지고 해놨는데요. 노무현 정부 때 요때도 뭐 좌파 정부죠.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39.7%가 올랐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정말로 아주 긴급한 카드로 양도세 중과를 적용을 하게 됐죠. 그러다가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좌파 정권이고 그 다음에 우파 정권일 때 보수 정권일 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3.16% 오히려 내렸죠. 내렸는데 요때는 유예를 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상식에 양도세를 중과를 하고 수익을 못 걷어가게 하면 집값이 잡힌다라고 하면 유예를 해줬던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? 집값이 적어도 그래프로 치면 요거 플러스 요 위에 이만큼 더 쌓여야 되겠죠. 유예해줬던 요 기간 동안은. 근데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래프가 훅 빠졌죠. 빠지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유예해서 부동산 정책이 또 너무 깔아앉다 보니 건설도 죽고 부동산도 죽고 이렇게 되면 나라 경제가 굉장히 또 좀 타격이 옵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제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대출을 사실은 풀어줬어요.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 이랬습니다. 이때 빚내서 집 사라. 금리도 낮게. 그러다 보니 한 10%가 올랐었어요. 이러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. 다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막 20몇 번을 내면서도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이때 그러면 부산도 2017년 5월부터 문재인 정권인데 파리 대책이 2017년 8월 2일 날 있었습니다. 이때부터 막 주구장창 올라갔죠. 그럼 이때는 양도세를 중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습니까? 중과했죠. 심지어 부산까지도 부산 전체가 중과로 다 묶였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. 똘똘한 해수동 올라가다가 옆으로 그 번져가는 풍선 효과 예방한다고 심지어 영동구까지 다 조정지역으로 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. 그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죠.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을 때 사실은 저는 이때 진짜 좀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. 취득세도 중과하는 거 좀 없애주고 아까 뭐 유예를 해놨지만 요거는 이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예를 해놨겠죠. 법을 바꾼 게 아니니까.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렇게 빠졌어요. 그러다가 요 뒤에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는데 다시 또 좌파 정권이죠.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었다는 딱 그 6월 달부터 부동산에 문의 건수가 달랐고요. 왜냐? 이때 문재인 정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있다가는 좌파 정부에 잘못하면 내가 또 벼락거지 되겠구나. 은행 예금만 넣어놔갖고는 안 되겠구나. 어떤 식으로든 빨리 내가 그동안 무주택으로 관망을 하고 있었지만 집을 사야 되겠다. 왜냐? 빠질 때는 얼마까지 더 빠질지를 몰라서 편안하게 또 관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러다가 탁 정권이 바뀌니까 뭐 공식이 나와 있죠. 좌파 정권에서 집권을 하고 분명히 또 규제를 할 거야. 그러면 이것도 올라가겠네. 올라가기 전에 사야지. 이러면서 6월 달부터 문의가 있기 시작을 했고 서울 쪽에 10월 15일 대책으로
전체를 투기과열지구, 토지거래, 뭐 허가구역, 조정지역으로 서울 전역을 다 묶었죠. 맞죠? 이때부터 부산에는 거래량이 좀 더 사실은 늘었어요. 거래량은. 그러다가 이제 뭐 대출 한도 소진되고 지금 1월달 들어와서는 부산 방향은 상방향으로 틀어 있지만 1월달에는 거래량은 조금 소강 상태이긴 한데요. 아니 이것처럼 정말로 저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중과를 오히려 적용할 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뛰었는데 왜 또 중과를 한다는 겁니까? 그동안 올라갔던 거는 그럼 세금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온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게 올라오고 내려가거든요. 그 정부가 하는 말이 정부 이긴 시장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. 정부 이긴 시장 없다. 정부가 그렇게 양도세를 규제를 하고 중과를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62% 이상 올렸다는 거는 정부를 이긴 거 아닙니까? 시장이. 제가 볼 때는 시장 이긴 정부가 없다가 저는 맞는 걸로 보이거든요. 한마디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냥 자기들한테 딱 편리한 대로 말을 그냥 갖다 붙여서 어쨌거나 다시 또 중과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일단 부산은 현재는 중과하고 1도 상관이 없습니다. 중과 이꼴 어디에서 적용된다고 해? 내가 집을 팔고자 하는 그 집이 있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. 부산에 계신 분은 지금은 편안하게 얼마든지 사고 팔아도 됩니다. 6월달 팔아도 됩니다. 5월 9일이 아니라. 요거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다 보니 정부가 보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정말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봐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힘이 들어가네요. 취득세도 좀 완화해주고 들어가는 입구 막고 나오는 입구 막고 들고 있는 동안에 또 볶아지기고 뜨거운 불 가마에 들어가는 입구 들어갔죠? 그것도 이제 쉽게 못 들어가요. 취득세 중과 때문에. 어쩌다 들어갔어요. 못 나오게 입구 문도 막아놨어요. 그냥 못지레가 막아놨어요. 그 안에서 그냥 뜨거워가 볶여가 죽는 거예요. 종부세부터 해가 재산세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입니다. 조금 부동산을 제대로 좀 전문가가 부동산 정책 자문을 대통령 옆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정말로 뭐 무주택이어도 정부에서 집을 하나씩 공짜로 턱턱 줄 것 같은 그런 진짜 뭐 공산주의가 아닌 것 같으면 자유민주주의지 않습니까? 그죠? 내 재산을 내가 불리고 정식하는데 왜 열매 10개가 열렸는데 8개를 정부가 가져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?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.